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으로 귀화한 베네수엘라 모델의 사연을 들려드릴 건데요. 한국의 국력이 얼마 정도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단 1초 구독, 좋아요, 알림은 다음에도 즐거운 사연을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 로드리게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나 지금은 한국 국적을 가진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이 아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에 관한 것이죠. 꿈에 그리던 미국 여행이 어떻게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소중한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정치적 이유로 실종됐고, 어머니는 혼자서 저와 두 동생을 키우기 위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일찍 어른이 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의 주름진 손과 지친 눈빛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언젠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16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햇볕이 내리쬐는 좁은 노점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미소로 응대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두려웠죠.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점점 악화됐고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역 모델 대회 포스터를 보게 됐는데 상금이 꽤 컸어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던 저는 용기를 내어 지원했고 놀랍게도 입상했죠. 대회장의 밝은 조명 아래 선 그 순간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정감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제자리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았죠. 그때부터 작은 광고와 패션쇼에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모델로서의 미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었죠. 매일 밤 고민하며 잠들곤 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한국 모델 에이전시에서 국제 오디션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시 저는 가족을 떠나 낯선 나라로 간다는 두려움보다 새로운 기회에 대한 희망이 더 컸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카밀라, 너의 꿈을 위해 가는 길이니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머니의 이 말은 제가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보이는 베네수엘라의 마지막 풍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죠. 마치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문화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음식도 낯설고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했어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다가왔죠. 익숙하지 않은 한글 간판들,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모르는 언어로 가득 찬 세상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 처음 맡은 서울의 공기는 베네수엘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매일 밤 베네수엘라 가족들이 그리워 눈물을 흘렸죠.
에이전시가 준비해준 통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일도 큰 도전이 되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조차 모험이었죠.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포장지의 그림만 보고 구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세제를 우유로 착각하여 거의 마실 뻔했던 웃지 못할 경험도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은 정말 높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지만 발음은 정말 어려웠어요.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더디게 느껴져 좌절감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한국어 단어를 100번씩 반복해서 읽었어요. 거울 앞에서 입모양을 확인하며 발음 연습을 했죠. 때로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 화가 나기도 했지만 베네수엘라에서의 힘든 삶이 저를 단련시켜 놓았답니다. 처음에는 작은 패션쇼와 카탈로그 촬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 이국적인 외모가 오히려 장점이 되었어요. 카메라 앞에 서면 모든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렌즈를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제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죠. 촬영장의 밝은 조명 아래서 저는 모든 것을 잊고 카메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언어가 필요 없었고 오직 표정과 몸짓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어도 열심히 배워서 1년 후에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으로 통역 없이 촬영 디렉터와 대화했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 없어요. 작은 성취였지만 저에게는 큰 승리였죠.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현지 스태프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베네수엘라에서의 어려웠던 삶이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3년이 지났을 때 한 건축 전시회에서 저의 남편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제가 모델로 참여한 전시회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던 민준은 첫눈에 저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그는 용기를 내어 저에게 다가왔고 서툰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죠. 민준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에 저는 순간 마음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항상 제 배경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었어요. 데이트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한국의 결혼식은 베네수엘라와는 매우 달랐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한복으로 갈아입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제가 두 문화 사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혼 후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이제 저는 베네수엘라 출신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면서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의 삶은 제가 꿈꿔왔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모델로 인정받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보이는 아파트의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베네수엘라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인생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어요. 건축가로서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를 배려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죠. 민주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로는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웃음은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나라에서 온 나를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자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카밀라, 당신은 이제 나의 고향이에요. 모델 일은 점점 더 잘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브랜드의 촬영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대형 패션쇼와 유명 화장품 광고까지 섭렵하게 되었어요. 촬영장에서는 늘 전문적인 모습을 유지했지만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죠. 한 번은 광고 촬영 중에 디렉터가 원하는 표정을 이해하지 못해 여러 번 재촬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연습했어요. 다음 날 완벽한 표정으로 촬영을 성공시켰을 때 디렉터의 얼굴에 번진 만족스러운 미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매달 베네수엘라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때로는 그들이 보내온 사진을 보며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들의 밝아진 얼굴을 볼 때면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 통화 때마다 카밀라,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게는 어떤 상과 트로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결혼 5주년을 맞아 우리는 미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결혼 당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던 터라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기로 했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호텔과 관광 일정을 꼼꼼히 계획했고 쇼핑 목록도 작성했어요. 특히 베네수엘라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사는 것이 제 최우선 목록이었습니다. 비자도 무사히 발급받았고요. 준비 과정에서 민준과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매일 밤 함께 여행 가이드북을 읽으며 꿈에 그리던 장소들을 상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짐을 다 꾸리고 침대에 누워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네요. 민준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카밀라, 이번 여행이 우리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일의 여행을 상상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보았던 그 나라의 거리들, 건물들, 더 문화를 직접 경험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국 심사를 받고 탑승구로 향하는 내내 우리의 마음은 들떠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민준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잠시 아쉬움이 들었지만 곧 새로운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미국에서 할 일들을 상상하며 설레었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여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제가 상상했던 미국 여행은 공항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상태였지만 미국 땅을 밟았다는 설렘에 피로는 잊은 채 여권과 서류를 들고 심사대로 향했어요. 민준과 저는 각자 다른 줄에 서게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은 보통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차례가 되어 심사관에게 여권을 건넸을 때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모니터를 계속 응시했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출신 국가가 어디인가요? 심사관이 물었고 저는 베네수엘라입니다만 현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심사관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여권을 들고 어디론가 가더니 얼마 후 2명의 국경관리국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마담,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그들은 민준과 저를 분리시키며 별도의 방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민준의 당황한 표정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했지만 요원들은 그의 질문을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차가운 금속 의자와 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는 흰 벽은 더욱 삭막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들은 제 여권을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이 어떻게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죠? 이 여권이 진짜인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 신분이 의심받고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고 합법적으로 귀화했습니다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1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영어로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모델로 일하게 된 과정, 남편을 만나 결혼한 이야기, 합법적으로 귀화한 과정까지. 저는 모든 증명서와 서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마치 제 답변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에 지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꾸준히 같은 대답을 유지했어요. 진실만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한국 여권으로 미국에 불법 입국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 요원이 갑자기 말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는 계속해서 신문을 받았죠. 그들은 제 이야기가 너무 특이하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삶의 이야기가 허구인 것처럼 말이죠. 한국에서 정말 모델로 일하고 있다고요? 증명할 수 있나요? 또 다른 요원이 물었고 저는 포트폴리오가 담긴 태블릿을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제 소지품은 모두 압수됐고 심지어 핸드폰까지 빼앗겨 민준과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여권, 신용카드, 현금, 모든 것이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민준으로부터 온 수십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을 테지만 확인할 수 없었어요. 큰 창문이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시간 감각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3시간이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한국 국적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 국적자입니다. 대사관에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요원들은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요원이 들어와 제 손목에 포승줄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는 순간 충격과 공포가 몰려왔어요. 뭐 하시는 거죠? 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당신을 임시 구금합니다. 여권 위조 혐의와 불법 입국 시도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체포됐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요?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려 했던 계획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구금실에 갇힌 채 저는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지금 어떤 상태일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좁은 방은 회색 벽과 딱딱한 의자 하나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밖에서는 간간히 사람들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이 없어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손목의 포승줄은 제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범죄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동시에 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한국 국적자로서 제 권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눈물이 나왔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베네수엘라에서의 힘든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준 강인함을 떠올렸습니다. 카밀라, 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아이야. 어머니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제는 시계도 없어 알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목은 말랐지만 무엇보다 불확실한 상황이 저를 더욱 지치게 했어요. 만약 정말로 저를 추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베네수엘라로 보내질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저는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희망을 붙잡으려 했어요. 민준이 반드시 도움을 구할 것이라고, 누군가는 내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갑자기 어린 시절 베네수엘라의 작은 집이 생각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 어머니가 요리하는 향기, 동생들과 놀던 웃음소리.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어요.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새 삶, 민준과의 사랑, 그리고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거예요. 그렇게 8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동양인이었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로드리게스 씨. 저는 주뉴욕 한국총영사관의 김태준 영사입니다. 한국어로 말을 건네는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도움의 손길이 온 거예요. 낯선 나라에서 제 모국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김 영사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와 포승줄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요원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손목이 자유로워지자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분이 바로 연락해 주셔서 빨리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김 형사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민준이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는 항상 제 곁에 있었던 거예요. 김 형사는 미국 당국과 대화를 시작했고 제 신원을 보증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는 합법적인 한국 국적자입니다. 모든 절차는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권위가 느껴졌고 이로 인해 제 마음에 희망이 싹 텄어요. 하지만 미국 측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것이 불법 이민을 위한 새로운 수법일 수 있습니다. 협상은 계속되었고 저는 한쪽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그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김 형사는 끈질기게 제 입장을 대변해 주었고 한국 정부의 공식 문서들을 보여주며 저의 귀화 과정이 합법적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요원들은 계속해서 서류를 의심했고 더 많은 증거를 요구했어요.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 미국 요원이 급하게 들어와 동료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당혹감과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죠. 알고 보니 그들은 저를 마약 운반책으로 오인한 것이었어요. 베네수엘라 출신 여성이 한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던 거죠. 마약 밀매 조직이 최근 아시아 국적을 이용해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정보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보는 완전히 틀렸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로드리게스 씨는 모델이고 관광객일 뿐입니다. 김 형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그의 분노에 찬 항의는 제게 큰 지지가 되었어요. 미국 요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점이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절차상 확인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그들의 애매한 해명은 명백한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였어요. 김 형사가 제 귀화 증명서와 한국에서의 활동 증명 자료를 제출했고 마침내 미국 당국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로드리게스 씨.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였어요. 포승줄이 풀리고 소지품을 돌려받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가도 됩니까? 김 형사가 단호하게 물었고 미국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 차가운 방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복도로 나오자 제 눈에 민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던 민준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카밀라. 민준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저는 비로소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12시간 동안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민주는 제 등을 토닥이며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제가 구금된 순간부터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고 법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어요. 항상 강하고 차분했던 남편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 형사는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씨, 정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미국 측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지요. 그의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태도에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영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곳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제 진심 어린 감사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니까요.
한국 국민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떠나 한국에 정착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국인으로서 보호받는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한국 국적은 제게 여권과 주민등록증 같은 서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것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제 정체성과 권리를 보장해주는 강력한 보호막임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길, 김영사는 우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여행 중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항상 귀화 증명서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조언을 새겨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경험은 힘들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공항을 나오자 뉴욕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국 땅을 밟았다는 설렘이 있었지만 지금은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여전히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처음 경험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상처도 남아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풍경은 영화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공항의 차가운 방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극도의 피로감이 밀려왔고 이제야 안전하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어요. 민주는 제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오늘은 그냥 쉬자. 내일부터 제대로 된 여행을 시작하자. 그의 따뜻한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 내가 베네수엘라 사람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오랜 침묵 끝에 제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출신 국가 때문이 아니야. 단지 그들의 잘못된 정보와 편견 때문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야. 그의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심사관의 의심스러운 눈빛, 구금실의 차가운 의자,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순간까지.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했어요. 분명한 것은 제가 더 이상 예전의 카밀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제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잠시 동안 어제의 일이 악몽이었기를 바랐지만 손목에 남은 포승줄 자국이 현실임을 상기시켰어요. 민주는 이미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가 어제의 불안한 기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죠. 잘 잤어요? 민준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그를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첫날은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가기로 했었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여행보다는 어제의 사건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 대사관에 가서 어제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민준도 동의했어요. 그래,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우리의 권리와 미국 측의 보상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곳은 제가 늘 동경하던 도시였지만 지금은 그저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말없이도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죠. 대사관에 도착하자 김 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로 우리를 응대했어요. 어젯밤 좀 쉬셨나요? 오늘 아침에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 사과문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사과와 함께 여행 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고 김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최근 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마약. 밀매 조직이 아시아 국적을 이용해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출신자들이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미국 측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로드리게스 씨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 국적이나 출신을 이유로 의심받고 존엄을 침해당한 것이 억울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베네수엘라 출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네요. 제 질문에 김 형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적과 출신에 따른 차별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측에도 이 점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민주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카밀라, 중요한 건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고 그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았다는 거야.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어.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죠. 김 형사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여행하실 때는 항상 여권과 함께 귀화 증명서를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즉시 대사관으로 연락주세요. 그의 친절한 조언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는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악몽을 씻어내주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갈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요.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의미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어제의 일을 뒤로하고 저는 이 여행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으로 가는 페리에 올라 저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제 마음의 무거움을 조금씩 덜어주었어요. 멀리서 보이는 자유의 여신상은 생각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제 인생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베네수엘라에서의 어려운 시절,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페리가 자유의 여신상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 상징적인 조각상은 자유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저도 베네수엘라를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을 때 이런 희망과 자유를 찾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경험은 제게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섬에 도착해 자유의 여신상 아래에 서자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민준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기 새겨진 글귀를 봐. 자유의 불꽃을 들고 그녀의 불빛은 전 세계를 환하게 비춘다. 카밀라, 당신도 자신만의 자유의 불꽃을 들고 있어.
그 불꽃이 당신의 삶을 밝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거야.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제 안에도 그런 불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뒤로하고 우리는 맨해튼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로드웨이의 화려한 간판들, 타임스퀘어의 분주한 인파, 센트럴파크의 평화로운 풍경.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어제의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과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순간을 더 깊이 음미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뉴욕의 거리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관람한 후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아름답게 장식된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낭만적인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촛불이 테이블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죠. 창가 자리에 앉아 맨해튼의 야경을 바라보니 이제야 진짜 여행이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와인을 주문하고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어요. 우리의 신혼여행에. 민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제 말에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공감했어요. 어제의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의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3일 후에는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할 예정이었죠. LA에서는 무엇을 보고 싶어요? 민준이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할리우드와 베버리 힐스요. 그리고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일몰을 보고 싶어요.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의 일은 잊을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여행 전체를 망칠 수는 없었어요. 디저트를 먹으면서 민준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카밀라, 솔직히 물어볼게. 어제 일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인상이 많이 나빠졌어. 저는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곳에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느낀 건 한두 사람의 행동이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도 많고 아름다운 곳도 많으니까요. 제 말에 민주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야. 사실 내가 여행을 계속하고 싶지 않을까봐 걱정했거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더 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있잖아요. 그의 눈에 깊은 애정이 담긴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뉴욕의 밤을 즐기며 어제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어요. 레스토랑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민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카밀라, 잠깐만. 그가 제 양손을 잡았어요. 어제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정말 두려웠어. 당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웠어. 그때 깨달았어. 당신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민준 씨. 제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결혼 5주년 기념 선물이야.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습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선물이야.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약속이기도 하고. 눈물이 제 눈가에 맺혔어요. 이 순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민준의 사랑이 제게 주는 힘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강했으니까요. 민준이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다이아몬드가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힘든 시절,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어제의 시련까지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고 민준과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동네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소녀가 지금은 한국 국적을 가진 성공한 모델이 되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뉴욕에 서 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시련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의미 있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민준이 제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가 물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어요. 그냥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네수엘라를 떠나 한국으로 가기로 한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민주는 제 머리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덕분에 우리가 만났잖아. 운명이었던 거지.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제의 사건도 분명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제 정체성과 권리에 대해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된 계기였을지도 모르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센트럴파크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공원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들, 요가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민준과 손을 잡고 걸으며 저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려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순간은 뭐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공항에서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요. 민주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 줬는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국적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보호해주는 힘이 된다는 것도요. 무엇보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민주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당신은 이제 한국인이야. 그리고 한국은 항상 자국민을 보호하지.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느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것, 그리고 민준을 만난 것. 이 모든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어려운 순간에도 저를 지켜주었어요. 세계 어디를 여행하든 제 마음속에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베네수엘라와 제가 선택한 한국. 그리고 그 두 나라의 문화와 가치가 저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신혼여행을 즐기러 갈까요? 제가 웃으며 제안했고 민준도 활짝 웃었습니다. 공항에서의 끔찍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행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된 것 같아요. 국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뉴욕의 화려한 불빛 아래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 카밀라 로드리게스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제 정체성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 여권에 찍힌 태극 문양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 어떤 국경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는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